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이버전스랑 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배웠을 거예요. 이거 델이라고 하거든요. 델로 표현할 수 있는 연산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배웠죠. 그레디언트는. 그래,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다이버전스랑 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이거 어디에 쓰이냐, 뭔데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냐라고 하면은 유체의 흐름을 나타낼 때, 이런 다이버전스, 컬, 그리고 또 그레디언트 이 세 가지로 거의 모든 걸 다 나타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거기까지 이게 진짜로 이거로 다 표현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이버전스, 컬, 그레디언트 이 세 가지가 유체의 흐름을 나타낼 때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이고 되게 중요한 이런 연산자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어디에다 많이 쓰이냐, 전기랑 자기도, 거기 우리 전기력선, 자기력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울 때 이게 뭔가 흐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전기도 흐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도 쓰이고, 특히나 우리한테는 대기과학 그리고 해양학 때 물이 흐르고 공기가 흐르는 이쪽에 이런 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기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이버전스, 컬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단 알고 넘어가 봅시다. 이거 그렇게까지 지금 수준에서 강조할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다이버전스는 뭘 의미를 하냐면은 미안해요. 발산을 나타내고요. 컬은 회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떠한 유체들이 얼마나 퍼져 나가는지 이걸 나타내는 게 다이버전스고, 얘가 어떻게 회전하는지, 유체가 어떻게 회전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컬입니다. 봅시다. 근데 오케이, 일단 넘어가 볼 거예요. 벡터 함수, 벡터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장이랑 벡터 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이버전스랑 컬, 우리가 오늘 배울 이 두 친구들은 벡터 함수로 정의가 돼요. 벡터 함수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좀 정의를 한번 읽어보니까 뭐 집합 어쩌고저쩌고, 다변수 벡터 함수 어쩌고, 원래 벡터장이라고 한다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자,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은, 스칼라 함수는 어떤 함수냐? 함수에 점을 입력하게 되면은 스칼라가 출력되는 함수예요. 봅시다. 1변수 스칼라 함수 y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죠. 자, 봅시다. x에다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나와? y 값이 이렇게 나와요. 어때? 내가 여기다 점을 입력했어. x 좌표를 입력했어. 그랬더니 y 값이 이렇게 톡 튀어나오네. 한 번 더. 이렇게 생긴 이변수 함수야. 내가 x에다 어떤 값 집어넣었어. y에다 어떤 값 집어넣었어. 그거를 f에다가 집어넣어 봤더니 z값이 이렇게 나와. 자, 이거 뭐예요? 값이죠, 값. 그냥 스칼라란 말이야. 얘가 어떠한 벡터를 가지고 있었나? 물론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냥 함수에다 값 집어넣으면 값 집어넣은 거, 함수에다 점을 대입하게 되면은 값이 나오지 않나요? 이런 거예요. 뭐 삼변수 함수도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우리가 배울 이 벡터 함수는 조금 달라. 어떤 게 다르냐면은, 함수에다가 점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든 1변수 함수든 상관없어요. 아마 2변수 함수, 3변수 함수가 많이 될 텐데, 그때 이 벡터 함수에다가 x 값에 얼마, y 값에 얼마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때는 뭐가 나온다?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다변수 벡터 함수를 우리 스칼라 함수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잖아. 뭐 또는 3변수 함수라면은 f, x, y, z 이런 식으로 쓰는데, 벡터 함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여기다 벡터 표시를 해. 이렇게 쓰기도 해요. 표시법은 일단 알아둡시다. 이렇게 좀 두껍게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내는 것도 있어요. 일단 표시법부터 알아둡시다. 그러면 벡터 함수랑 스칼라 함수가 도대체 뭔데? 자, 이게 우리가 전공 보면서 되게 많이 마주칠 친구들인데요. 자, 왼쪽에 보이는 게 스칼라 함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벡터 함수예요. 자,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어? 예를 들어서 x, y축에다가 x에다가 180 집어넣었고 y축에다 30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에다가 함수값 있죠? 이게 대충 뭐 정도 될 것 같아? 한 1018 정도 될 것 같네? 1018 정도 될 것 같아요. 1018 정도의 함수값을 가져. 이게 벡터는 아니죠? 그냥 값이죠? 스칼라 값. 자, 근데 여기서 똑같이 내가 여기에다 어떤 값을 x에다 어떤 값 집어넣고 y에다 어떤 값 집어넣었어. 그래서 봤더니 대충 이 정도. 이거 뭐예요? 벡터네, 벡터. 예, 여기에서 이제 흐름은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x를 여기다 잡고 y 값이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럼 나오는 벡터가 있겠죠? 그 벡터가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네. 뭐 크기도 다르고 모두 방향도 다르고 어쨌든 벡터가 나올 것 같네요.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벡터 함수라고 해요. 내가 어떤 점을 집었어. x랑 y에다 어떤 점을 집어넣었어. 그때 이제 결과값이 벡터 함수는 벡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점을 대입했을 때 벡터가 나오는 함수를 네, 벡터 함수라고 해요. 참고로 왼쪽에 있는 함수는 어떤 스칼라 함수예요? 이거는 기압 배치도 또는 등 앞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오른쪽은 해류예요. 해류, 표층 해류를 나타내는 벡터 함수입니다. 그쵸. 표층에서는 얘가 이쪽으로 흐르고 저쪽에서 흐르고 다른 점에서는 다른 식으로 다른 크기로 다른 방향으로 틀을 테니까 그 점마다 다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해류, 표층 해류도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네요. 봅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연습 문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이게 연습 문제, 벡터장 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했어요. 뭔가 느낌이 오시면은 일시정지하고 그려봐도 괜찮겠지만은 좀 알아가자는 느낌으로 함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추천드리는 거는 한번 그려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생겼대. 와. 오케이. 자, 일단 봅시다. 벡터장이야. 벡터장 또는 벡터 함수입니다. 왜 이 이름이 붙었는지, 왜 벡터 함수를 벡터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어떻대? 내가 여기다 점을 집어넣어. x에다 y, x는 얼마, y는 얼마 집어넣어. 그럼 뭐가 나와? 벡터가 나오네. 여기는 벡터가 나와요. 근데 그 벡터가 조금 이상해. 근데 봐봐. 내가 점들을 여기다가 요게 점 몇 개 있어요. 이 xy 평면에. 셀 수도 없지 많지. 그러면 나오는 벡터 값도 얼마나 많을까? 셀 수도 없게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점마다 그 벡터가 하나하나씩 있다는 거니까 이거를 다 그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특징적인 것들만 조금씩 한번 몇 개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을 다 구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벡터를 다 여기다 표시를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조금씩만 몇 개만 특징적인 것들만 떼가지고 점을 대입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1,0 한번 대입해 볼게. 1,0 x가 1이고 y가 0이야. 그럼 여기다 x에다 1, y는 0 집어넣으면 어떤 벡터가 나와? x에다 1, y는 0 집어넣었어. 자, 다시 x에다 1, y에다 0 집어넣었어. 뭐 나와요? 이런 벡터 나오겠네. 맞아요? 자, 1,0이래. 1,0 여기 있어. 1,0에서 어떤 벡터야? 0,1로 가는 벡터야. 자,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돼. 0,1 어딨어? 여기 있네. 1로 가는, 이렇게 가는 벡터입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0,0에서 0,1로 가는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가더라 이 얘기예요. 뭔 말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 대입했을 때 그때 벡터가 0,1이라고 해가지고 0,1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쪽 방향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0,1 방향, 0,0에서 0,1 방향, 그쪽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괜춘?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2,0 한번 집어넣어 보자. x에다가 2, y에다가 0 집어넣는 거예요. x에다가 2,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에다가 2, y에다가 0 대입하면은 0,2 이렇게 나오겠네. 0,2래. 자,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0,2 여기 있어요. 내가 2,0에서 그 벡터 함수를 그려보니까 얘가 0,1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쪽 방향 이렇게 그으면 안 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0,0에서 0,2로 가는 이쪽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조금 더 크겠죠?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네? 뭐 2배 정도 크겠죠? 3,0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뭐 그러면은 0,3 집어넣을 테고 뭐 좀 미안해요. 조금만 더 널찍하게 그릴게. 이렇게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쪽 말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으면은 이거 눈으로 하면 안 되겠다. 화살표로 해야겠다. 화살표 이제 마이너스 1,0 집어넣었어. 여기야.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뭐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 이것도 그냥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리게 되면은 아마 이거는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야. 자, 뭐 규칙성 보이죠? 보이면은 뭐 얘는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물론 왼쪽이랑 오른쪽 뭐 똑같이 크기는 맞춰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점도 한번 해보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잡아볼게요. 그러면 0,1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어떤 값을 가질까? 0,1 x에다 0, y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을 가질까? 얘는 마이너스 1, 0 이렇게 잡히네요. 자, 벡터예요. 0,1을 집어넣었대. 0,1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대. 그때 벡터는 마이너스 1,0을 가리킨대. 이거죠. 이쪽 방향 가리킨다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마찬가지로 0,2, 0,3,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이것들 다 집어넣으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멈추고 잠깐만 이거 한번 해봅시다. 1,1에선 어떤지, 2,2에선 어떤지, 3,3에선 어떤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선 어떤지, 마이너스 2, 잠깐만요. 네, 미안해요. 고양이가 밥 달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는 어떤지 이 점에서의 벡터 값은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적어보고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시정지하고 한번 해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했다 칠게요. 자, 해봅시다. 이 점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벡터로 그려보자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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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것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뭔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벡터 장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이 얘기했죠. 왜 벡터 함수를 벡터 필드로 부를 수가 있는지. 자, 점을 대입했을 때 여기에선 벡터가 나오는 것을 벡터 함수라고 해요. 근데 이 뭔가 영역 같은 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벡터들을 이렇게 뭔가 배치를 해봤는데 요게 뭔가 뭐 회전하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커지는 것도 보이고 어떠한 뭐 영역, 필드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들을 벡터 펑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벡터 필드라고 하기도 해요.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긴 게 이 벡터장의 그래프더라. 어때요? 자, 벡터장, 벡터 함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내가 점을 대입했을 때 벡터가 나오는 거를 벡터 함수라고 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그렸냐? 왜 이 점 뭐 사실 여기 있는 x에다 y에다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은 무한대기잖아요. 여기에 점을 이 좌표평면에 무한대개의 점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거밖에 안 했냐? 아니 사실 할 수 있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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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모든 점에서 다 벡터 그릴 수 있지. 근데 그렇게 그리면은 그래프가 좀 예쁘게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벡터장을 그릴 때는 그냥 점 몇 개씩만 따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위에 거 한번 봐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표층 해류도를 봤을 때 그 여기서밖에 점이 안 흐를까? 그러니까 넓은 바다 중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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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에만 해류가 흐를까? 여긴 해류 안 흐를까? 당연히 흐르죠. 당연히 흐르겠죠. 근데 우리는 모든 점들을 다 잡아가지고 여기는 뭐 0.0001cm 옆은 어떻게 어 해류가 흐를까? 0.111cm 위에는 어떻게 해류가 흐를까를 화살표로 다 표시하게 되면은 이거 화살표로 꽉 차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벡터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찍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징적인 점 몇 개들, 보통은 정수들로 써요. 정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벡터장이 형성되는지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충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얘는 뭐였냐면은 입니다. x랑 y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벡터장이죠. 뭐 예시 한 번 더 볼 거예요. 연습 문제 하나 더 있네. 이거 봅시다.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벡터장 f를 한번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해요. 이거는 일시정지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시정지하고 풀어봅시다. 자, 하셨을 거라 믿고 우리 한번 봐볼 거예요. 얘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긴 함수일 거예요. 뭔가 좀 안에서부터 뭔가 좀 뿜어져 나오는 이런 게 보이죠? 얘는 뭔가 좀 수렴하는 것처럼 보일 테고.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 뭐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대각선 어떻게 생겼을까?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이거는 여기 생겼죠? 대학생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뭐 이 그림이 나타내는 벡터장은 얘랑 제일 가깝겠네요.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가져온 문제되는 이게 어떤 문제냐면 편입 문제예요. 편입. 대학교 편입할 때 수학 시험도 보거든요. 그때 나왔던 시험인데 조금 다뤄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차원 벡터 함수 한번 감상하는 시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 조금 익숙하죠? 얘가 뭘 그린 거냐면은 우리가 그 위에 이 문제 있죠? 이 문제랑 똑같은 거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얘를 이제 조금 컴퓨터로 그리면은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벡터 함수래. 벡터 함수 이렇게 써요. 보통 뭐 좀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자, x, y에 대한 이변수 함수래. 이변수 벡터 함수래. 또는 2차원 벡터 함수래. 그때 얘가 성분이 x축 성분은 이거, y축 성분은 이거라고 했을 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대요. 자, 오른쪽 봅시다. 오른쪽 보면은 똑같은 벡터 함수야. 근데 어떤 함수래? 얘는 x축 방향 성분이 y이고 y축 방향 성분이 sin x인 함수래요.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대요. 음, 뭐 그런가 봅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그리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 자, x에다 어떤 값 집어넣고 y에다 어떤 값 집어넣었을 때 그때마다 벡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벡터를 여기다 하나씩 그려주면 돼요. 단지 귀찮을 뿐이지. 그쵸?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4에 대해서 이때 벡터장은 어떻게 생겼어 하면은 x에다 3, y에다 4 집어넣으면 돼요. x에다가 3 집어넣고 y에다 4 집어넣었을 때 그때 나오는 벡터를 여기다 그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쵸? 할 수 있어요. 단지 귀찮아서 안 하는 것뿐이야. 오케이, 넘어가 볼 거예요. 이번에는 3차원 벡터 함수입니다. 아니 2차원 벡터 함수도 있으면은 3차원 벡터 함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좀 알아봅시다. 이렇게 생긴 함수래. 어떠한 3변수 벡터 함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생겼대. x에다 얼마 집어넣고 y에다 얼마 집어넣고 z에다 얼마 집어넣으면은 거기에 대한 뭐 3차원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그거를 점마다 다 찍은 거야.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뱅글뱅글 도는 마치 뭐 애니메이션 나루토에 나오는 좀 나선한 같이 생겼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봅시다. 얘도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자, x에다 어떤 값 집어넣고 y에다 어떤 값 집어넣고 z가 어떤 값 집어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벡터장이 생기더라. 이런 식으로 벡터장을 그릴 수가 있다더라. 근데 얘는 사람이 그리기엔 조금 어려워 보이죠? x축, y축, z축이 이제 얘를 한 종이 평면 안에 담게 되면은 조금 어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대요. 컴퓨터로 그린 거예요, 이 그림들은. 자,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배웠으면은 벡터 함수가 뭔지, 벡터 함수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드디어 다이버전스 컬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먼저 뭐 이거부터 해봅시다. 어떤 벡터 함수가 있대. 벡터 함수가 x축 성분이 이렇게 적읍시다. x축 성분이 p, y축 성분이 q, z축 성분이 r이라고 해볼 거예요. 자,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적으면 안 되나? 잠깐 다시 3변수 함수라고 해봅시다. f가 3변수 벡터 함수라고 할 때 얘는 이제 x축 성분은 p, x, y, z.
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자, X축 성분이 있어, Y축 성분이 있어, Z축 성분이 있어. 이거 다 다변수 함수라는 거예요. 다변수 스칼라 함수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위에 거. 이거 3변수 벡터장이거든요. 여기 이거 뭐예요? X랑 Y랑 Z 다 들어갈 수 있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얘 X성분, Y성분, Z성분 있죠? 벡터장에 X성분, Y성분, Z성분. 얘네들 다 모두 다 X성분에도 Y성분에도 Z성분에도 이쪽에 들어가는 값들은 X, Y, Z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X, Y, Z에 대한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다 쓰기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P, Q, R이라고만 대충 쓰자. 괜찮아요? 자, 벡터인데 벡터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다이버전스라는 건 뭐냐? 여기랑 델이라는 미분 연산자랑 이 벡터 함수랑 내적을 한다는 거예요. 다이버전스 줄여가지고 div라고 써요. 다이버전스 F, 벡터장의 다이버전스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이 벡터장이랑 그 앞에 델이라는 친구랑 내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내적 뭐지? 자, A 벡터의 성분이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있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P 벡터의 성분이 A, B, C 이렇게 있어요. Q 벡터의 성분이 D, E, F 이렇게 있어요. 이거 꺽쇠예요. 끝에 P 벡터, Q 벡터 내적 어떻게 구해요? 성분끼리 곱한다고 했지? A, D 성분끼리 곱해요. B, E 그리고 성분끼리 곱해요. C, F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더해주는 거를 이렇게 나타낸다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거 얘 성분 어떻게 표시했지?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 맞아요? 얘 성분 뭐였어요? P, Q, R 이었어요. 자, 그럼 내적해 봅시다. 어떻게 돼? 성분끼리 곱해. 라운드 P, 라운드 X 그리고 라운드 Q, 라운드 Y, 라운드 R, 라운드 Z 이렇게 써요. 지금 오른쪽에 써져 있는 이게 얘를 풀어 쓴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다이버전스가 정해진대요. 그러니까 벡터장이 있으면은 얘 X성분, Y성분, Z성분이 있으면은 얘를 각각 X성분으로 편미분하고 Y성분으로 편미분하고 Z방향으로 편미분해서 그 값들을 다 더해준 거를 우리는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자, 다이버전스 해가지고 나온 값은 뭐가 나오냐면은 스칼라가 나와요. 자, 오케이. 스칼라 값이 나와요. 일단 알아두고 갑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이버전스에서 우리가 어떠한 스칼라 값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다이버전스는 뭐냐면은 얘가 이제 해석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한 점에서 벡터장이 얼마나 퍼져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자, 다이버전스가 뭐라고요? 한 점에서, 그러니까 벡터장이 얼마나 퍼져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수치를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는 우리 그 값을 계산했을 때 그 스칼라 값이 나온다고 했어요. 스칼라 값이 나왔을 때 그 스칼라 값이 어떠한 벡터장이 다이버전스를 씌워서 스칼라 값이 음수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얘는 어떠한 한 점으로 몰려든다는 뜻이에요. 또 어떠한 다이버전스 값이 양수라는 거는 그 점에서 뭔가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제 어떠한 다이버전스 값을 계산해 봤을 때 그 0이라는 것은 어쩌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들어간 만큼 나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살짝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다이버전스 값 구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벡터 함수의 다이버전스 값을 한번 구해보자. 벡터 함수 다이버전스 값 이렇게 구하죠. 델 내적이에요. 내적. 스칼라 함수가 아니라 벡터 함수. 벡터 함수랑 델의 내적이에요. 자, x 성분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 그리고 y 성분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 이렇게 쓰죠? 우리 그 위에 거 정의 한번 다시 보고 와요. 헷갈리면은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적어볼 거예요. 델이라는 친구는 라운드 x, 라운드 y 이렇게 적어주고요. 벡터장 f 어떻게 생겼죠? x, y 이렇게 생겼네요. 자, 내적했는데 얘끼리 곱하고 그 친구들을 더해주는 거예요. 맞죠? 그랬더니 이거 1이네, 이것도 1이네, 얘 답 2네. 일단 2예요. 얘 다이버전스 값은 2예요. 뭐지? 뭔 말이지? 볼 거예요. 자, 이거 그리면은 우리 위에서 한번 연습해 본 적 있어요. 안 해보시면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얘 벡터장 그리면은 뭐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예요. 지금 뭐 어떤 게 보여요? 뭔가 좀 퍼져나가는 게 보이지 않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2점을 잡았어요. 2점. 2점에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작은 벡터인데 나가는 거는 훨씬 더 큰 벡터야. 이 점 원점은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2점 한번 찾아볼 거예요. 2점. 2점도 들어가는 거는 이 정도 가는 벡터인데 나가는 거는 이렇게 생긴 벡터야.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다 발산하는 그런 벡터 함수인 거예요. 근데 그 발산 정도가 얼마래? 2래. 우리 다이버전스 값이 양수라면 뭐라고 했어요? 뭔가가 퍼져나간다고 했었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퍼져나가는 수치가 한 이 정도 되더라. 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함수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일단 이거 다이버전스 값부터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다이버전스 값 구해보면은 라운드 x 마이너스 2x, 라운드 y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나요? 자, 이거 계산해 볼 거예요. 얘를 x에 대해서만 미분하래. 뭐 나와? 마이너스 2 나오네. 얘를 y에 대해서만 미분하래. 뭐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네. 자,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 y축 이렇게 그려보면은 파란색으로 해봅시다.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겠죠? 어때요? 뭔가 한 점으로 모이는 게 보이나요? 한 점으로 모이는 것보다 뭔가 벡터가 수렴한다는 느낌이 드나요? 어떤 점을 잡았어. 여기에서 들어오는 양은, 이 점으로 들어오는 양은 이만큼 돼. 근데 나가는 양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뭔가 이 점에 뭔가가 지금 모여들고 있다는 게 보여요? 이 점만 그래요? 아니에요. 이 점도 그래요. 이 점도 그래요. 원점도 그래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그래요. 모든 점 다 뭔가가 들어오는 만큼이 나가는 만큼보다 더 커요.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더 수렴하고 있어요. 우리 위에서 배웠잖아. 벡터 함수에다가 다이버전스를 취했을 때 그때 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해요? 뭔가가 수렴하고 있다는 거야. 수렴 정도가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어때? 왼쪽보다 비교해 봤을 때. 자, 좀 더
크죠? 조금 더 크게 모여드는 게 조금 느껴져야 돼요. 조금 더 크게 모여드는 거야. 얘가 나가는 정도가, 얘가 바깥으로 이제 발산되는 정도가 2라고 하면은 얘가 수렴하는 정도는 4인 거예요. 조금 더 크게, 얘가 나가는 것보다 좀 더 크게 몰려든다는 거 한번 대충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얘 다이버전스 한번 구해보자. 다이버전스 이렇게 해봅시다. 라운드 x y 라운드 y 0. 이거 뭐예요? 이 값 0이네. 이 값도 0이에요. 이 값 0입니다. 다이버전스가 0이야. 오케이. 이것도 벡터장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는 벡터장이 흐르지가 않네요. 이거 일시정지 해가지고 벡터장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봐봅시다. 이번에는 저도 일시정지하고 그릴 거예요. 여러분도 일시정지하고 이거 네 같이 그려본 다음에 보는 걸로 할게요. 일시정지 시작. 자, 저는 이렇게 그려졌네요. 뭐 너무 대충 그리긴 했지만은 여러분이 그린 거랑 조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야. 근데 얘가 발산 정도가 어떨까? 한 점에서의 얘가 이만큼 들어가면은 똑같은 만큼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 점을 잡았어. 이렇게 들어가는 만큼 이렇게 나가요. 어딜 잡더라도 이만큼 들어가면 이만큼 나와요. 자,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양이랑 같네. 얘가 몰려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네. 발산도가 얼마예요? 다이버전스 값이 0이네. 자, 우리 그 위에서 다이버전스를 뭐라고도 한글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발산도라고 해요. 발산하는 정도인 거야. 발산하는 정도. 발산하는 정도가 양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진짜로 나가는 거고, 발산하는 정도가 음이라고 한다면은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지. 뭔가가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이제 이번에는 발산도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발산하지도 않고 수렴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뭔가가 정말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들어오는 양도 없고 나가는 양도 없을 때도 우리는 발산도가 0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만 있냐? 그건 아니죠. 어떤 점으로 뭔가 10만큼의 유량이 들어왔어요. 근데 또 10만큼 나간대. 그러면은 얘한테 몰려드는 거 수렴하지도 않고 발산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요. 뭔가가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양이랑 같을 때 그때는 발산도가 0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일단 좀 뭔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편미분을 해요. 여기에서 미안해요. 폰트가 좀 깨졌죠? 벡터장의 x 방향의 성분을 편미분하고 y 방향으로 편미분했을 때, 그때는 일반적으로 뭐 스칼라 함수가 나올 텐데 거기에다가 어떤 점을 대입한 거예요. 자, 이건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어떤 점을 대입했을 때 그때 값이 이제 스칼라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2가 나왔어.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 있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거기에 대한 발산도는 다 2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이게 4가 나왔어. 무슨 뜻이야? 여기다 점들을 그냥 다 대입했을 때 어떤 점을 잡더라도 거기에서는 발산도가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다이버전스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오른쪽도 여기다 어떤 점을 잡더라도 여기에 다이버전스 값이 0이라는 거예요. 이거 뒤에 연습 문제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 안 되시면은 돌려보지 말고, 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뒤에 거부터 보시면, 뒤에 거 듣고 다시 넘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넘어가 볼 거예요. 이번에는 컬 해볼 거예요. 컬. 아, 어렵습니다. 벡터장의 컬은 어떻게 연산을 하냐면은 델 외접 벡터장이에요. 우리 벡터장 이렇게 나타낸 데 있었죠? 벡터장
벡터장을 이렇게 나타낸다 했을 때 컬 F는 이렇게 나타내요. 다시 말해 뭐냐, I, J, K, 라운드, 라운드 X,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Z, P, Q, R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외적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앞에 강의에서 나와요. 이렇게 곱하고 또 이렇게 곱하고 또 이렇게 곱한 거를 다 더하고 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들을 다 빼고, 그쵸?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일단 하나씩 하나씩 다 적어 볼 거예요. 일단 i의 항은 어떻게 나오냐면 라운드 r, 라운드 y 빼기 라운드 q, 라운드 z, i.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마치 P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이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X에 대해서 편미분한대. 뭐를? R을. 이렇게 써질 거고, 마찬가지로 Z 방향 써주면은 라운드 Q, 라운드 X, 빼기 라운드 P, 라운드 Y, 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외적이랑 똑같습니다. 외적이랑 똑같아요. 그냥 얘랑 얘랑 곱해준다는 거랑 같이 써준 거예요. 근데 마치 이렇게 해주니까 뭐처럼 보이냐면은 이 R이라는 친구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쓰세요. 얘도 Q라는 친구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쓰래요. 이렇게 나타낸 거랑 똑같아 보이네. 그래서 컬 F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컬 F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봅시다. 이제 밑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컬의 물리학적 의미. 컬이 뭘 의미하지? 우리 예전에 외적했을 때 기억나요? 외적이 회전이랑 엄청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컬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이 델에다가 벡터장을 외적해서 만들어진 친구예요. 다이버전스는 뭐였죠? 다이버전스는 내적이었죠. 컬은 외적을 나타내요. 외적으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외적으로 이루어진 연산자예요. 자, 마찬가지로 컬 또한 회전에 대해서 엄청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자, 컬에서 나온 것은 벡터예요, 벡터. 자, 얘도 i성분, j성분, k성분을 가지고 있는 컬에서 나온 결과값은 벡터로 나와요. 근데 어떤 벡터냐? 그건 벡터인데 컬에서 나온 결과는 벡터인데 어떠한 벡터이냐? 벡터장이 한 점에서 얼마나 회전하는지를 알려주는 벡터예요. 봅시다. 우리 회전의 방향 기억나요? 이거 그 외적에서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뱅글뱅글 회전하고 있는 벡터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회전 방향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었죠? 이거 뭐 위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왼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앞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뭐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이거 다 틀렸다고 했죠? 어떤 방향으로? 이 네 개의 손가락이 엄지를 폈을 때, 미안해요. 오른쪽 손을 폈을 때 그때 따봉을 하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회전 방향을 나타낸다고, 회전하는 방향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회전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이 벡터인 거예요. 이 벡터.
얘를 이제 나타내주는 벡터가 그러니까 벡터장이 이렇게 있을 때 컬 F는 이렇게 생긴 벡터를 나타내요. 그때 벡터의 방향은 회전의 방향, 우리 회전의 방향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따봉을 했을 때 나머지 4개 손가락이 회전하는 방향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회전 방향이라고 한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벡터의 크기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 자, 1이면 얼만큼? 1만큼 돌아가는 거야. 그때 컬 벡터의 크기가 2라면은 그거보다 2배 더 크게 돌아간다는 거겠죠? 만약에 3이라면은 그 컬 값이 1일 때보다 더 3배만큼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봅시다. 자, 이것도 아까 전에 한 2번씩이나 그려본 벡터죠? 벡터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대. 얘가 돌아가는 방향을 미안해요. 오른쪽 손으로 한번 나타내 볼 수 있을까요? 자, 다들 오른손으로 이 회전하는 방향을 4개의 손가락을 따봉을 하고 4개의 손가락을 한번 감아 봅시다. 그러면은 엄지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 지금 책상 위에다가 아니지, 화면을 좀 뚫고 나오는 방향, 화면에서 여러분 쪽으로 나오는 방향 쪽으로 엄지가 나오지 않나요? 그게 바로 컬 벡터의 방향인 거예요. 컬 벡터의 방향.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4개의 손가락을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 보았을 때 그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컬 벡터의 방향인 거예요. 방향. 자, 근데 그 컬 벡터가 크기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걔의 회전하는 정도가 얼마나 센지를 나타내는 거를 이제 컬 벡터의 크기로 나타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봅시다. 벡터 함수의 컬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거는 일단 계산으로 해볼 거예요. 여기 있는 함수 다 그려본 함수예요. 일단 여러분 편의를 돕기 위해 제가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잠깐만. 자,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벡터 함수입니다. 여러분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벡터 함수들, 오른쪽에 있는 벡터 함수들. 어때요? 좀 회전이 보여지시나요? 왼쪽에서는 뭔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오른쪽에서는 뭔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어떤 곳에다가 내가 나무도막을 하나 올려둘 거야. 그럼 이 나무도막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여기에다가 내가 나무도막을 이렇게 설치했을 때 얘가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고 생각해요. 그 나무도막은 너무너무 작아요. 그냥 엄청 작은 나무도막이야. 그것이 이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를 한번 예상해 보면서 가봅시다. 일단 얘는 돌아갈 것 같아요. 뭔가 뺑글뺑글 돌아가는 게 보여. 얘는 뺑글뺑글 돌아가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봅시다. 컬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컬 어떻게 계산한다 했었죠? 델 벡터장의 외적,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얘 ijk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 f는 뭐였죠? f는 x 성분은 마이너스 y였고 y 성분은 x였고 z 성분은 0입니다. 마이너스 y, x, 0. 조금 불편해요. 저는 꺽쇠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계산해 볼 거예요. 계산하면은 일단 I 성분 없네요. J 성분. 이렇게 하면은 천천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씩 다 적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 계산해 보니까 이 값 0, 이 값도 0, 이 값도 0, 0, 얘도 0. 뭐만 남아요? 자, 마이너스 y라는 친구를 y축 방향으로 편미분하래.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근데 왜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여져 있으니까 얘는 값은 1k 벡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엥? 아,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x네. 그쵸? 이 값은 1 나오고 이 값은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계산해 주니까 이 값은 2k 벡터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이제 맞을 거예요. 자, 얘가 뭘 의미하냐면은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k 방향으로 뭔가 회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를 3차원을 한번 적어볼게. 자, 벡터장이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2K가 나타내는 방향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벡터장 F에다가 컬을 취해 봤더니 어떠한 벡터가 나왔어. 자, 다시 벡터장에다가 컬을 취했어. 그랬더니 나왔던 벡터가 나왔어. 이 벡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벡터장의 회전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2K면은 0,0,2를 가리키는 벡터잖아요. 이렇게 생긴 벡터야.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손으로 따봉을 쥐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벡터장의 방향처럼 돌아갈 때,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회전 방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회전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컬 벡터예요. 컬 벡터 2K 벡터. 이렇게 회전한대. 근데 그 회전하는 정도가 얼마래? 그 크기 2래. 절대값이 이렇게 나타내죠. 이만큼의 크기로, 이 정도의 크기로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회전한다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함수, 얘도 컬 한번 구해볼 거예요. 컬 구해보니까 ijk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 x y 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빠르게 계산해 볼게요. 빠르게 계산하고 이렇게 얘는 그냥 얘를 계산하면은 0i 0j 0k 나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왼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로 그냥 0이에요. 0벡터 이렇게 쓸게요. 자, 0벡터 뭘 의미해요? 회전하는 정도가 0이래. 무슨 뜻? 회전을 안 한더라. 여기 있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다 회전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여기에 엄청 미세한 나무 조각을 하나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 조각이 움직이는데 회전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점 2,1,3이래. 그래서 다음 주어진 벡터장 F가 이렇게 있는데 이 벡터장의 회전과 발산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점 2,1,3입니다. 자, 오케이.
이 벡터를 그리라고 하면은 그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3차원 함수에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긴 함수를 점 하나하나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어떤 벡터장을 찾긴 조금 어렵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점에서의 벡터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점 P에서의 이 벡터장은 어떤 방향을 가리켜요 라고 한다면은 X에다가 2 집어넣고 Y에다가 1 집어넣고 Z에다가 3 집어넣어 가지고 벡터를 만들 수는 있어야 돼요. 그 한 지점에서의 벡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게 아니죠. 전체적인 벡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점 P에서의 회전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발산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점에서의 벡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의 벡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 그리면서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계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발산부터 해볼 거예요. 발산 어떻게 하죠? 다이버전스 F는 내적이에요. 뭐와 내적? 벡터장 F랑 델의 내적이에요. 라운드 X X제곱 YZ 라운드 Y XY제곱 Z 라운드 Z XYZ 제곱. 자, 계산해 볼 거예요. 얘 X에 대해서 편미분 했대요. 그러면은 이 XYZ인가요? 자, YZ는 상수인 거예요. 상수가 지금 곱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편미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2XYZ 이렇게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2XYZ 이렇게 나오네요. 더해보니까 6XYZ가 나와. 자, 근데 어떤 점이래? 점피래. 점피. x는 2이고 y는 1이고 z는 3이래. 이걸 여기다 한번 대입해보자 이거야. x는 2, y는 1, z는 3 대입해보니까 그 값이 얼마 나와요? 36이 나오네. 자, 그럼 다이버전스 값을 구했대. 어디에서? 벡터장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 벡터장 안에 2, 1, 3이라는 점에서 발산 정도를 구해봤대. 근데 발산 정도가 36이래. 무슨 뜻이에요? 지금 어떤 점이 있어. 2, 1, 3이라는 점이 있어. 벡터장 F 안에서 이 점은 발산하고 있다는 거야. 얼마만큼? 36만큼. 36만큼 뭔가 내뿜고 있다는 거예요. 자, 들어오는 양이 있겠지, 나가는 양도 있겠지. 근데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양이랑 다 계산해 봤을 때, 다 이제 연산해 봤을 때, 그때 총 나가는 값이 36만큼 나가더라. 이 점에서 점 P에서는 36만큼의 발산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컬 한번 해볼 거예요. 컬 어떻게 구했죠? 컬 F는, 자, 이것도 좀 중요해요. 일단 여담인데 알아봅시다. 다이버전스는 div 세 글자 쓰는데 컬은 네 글자로 써요. 이거를 이것도 세 글자로 쓸래? 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표기법입니다. 컬 F는 우리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면은 델 외적 F예요. 델 외적 F. 오케이, 해봅시다. I, J, K 라운드 X 라운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계산해 볼 거예요. 조금 하기 싫게 생겼다, 그쵸? 오케이, 자, 찬찬히 해볼게요. 오케이.
복잡하다. 그쵸?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일단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니까 어떤 벡터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오네. 그쵸? 근데 어떤 점이래? 어떤 점이래? 이 P라는 점이 2,1,3이래요. 2,1,3에서의 컬 구하라고 했으니까 x, y 값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벡터는 어떤 복잡해. 자, 어떠한 모양을 가질까? 잠깐, 좀 뭔가 틀린 게 있어가지고 좀 봐볼게요. 미안해요. 여기가 틀렸네. 이거입니다. 자, 2,1, 3 대입해 봅시다. 대입해 보니까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 보니까 마이너스 16i 마이너스 5j 마이너스 9k 이런 벡터가 나오네요. 자,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좌표 평면 공간에 좌표 공간에 2,1,3이라는 어떤 점 P가 있대. 그 P를 봤더니 얘가 컬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생긴 벡터가 나왔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계산 뭐 대충 이렇게 생긴 벡터가 컬 F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생겼대.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엄지가 이쪽 방향 가리킬 때 마치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뭔가 벡터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벡터장이 어떤 방향? 자, 이 컬 F라는 방향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의 방향일 때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뭔가가 지금 벡터가 회전하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그 회전하는 정도가 얼마만큼이야? 이 벡터의 크기가 얼만데? 루트 16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9의 제곱만큼, 이 정도의 크기로 벡터가 점 P라는 점에서 이 정도의 크기로 뱅글뱅글 돌고 있대. 어떤 방향을 가리키면서? 이 빨간색 방향을 가리키면서. 빨간색 방향이 뭔데? 빨간색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야? 아니죠. 빨간색 방향을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뒀을 때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간다는 뜻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벡터장의 회전, 이렇게, 벡터장의 발산 이렇게 구해 보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여기 있는 f는 스칼라 함수입니다. 입력값은 스칼라 함수고요. 이렇게 해서 그레디언트를 씌워서 나온 값은 벡터였어요. 벡터 함수가 나왔죠.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계산해요? 델이랑 벡터장이랑 내적을 했어요. 내적. 여기 들어가는 이 f는 뭐냐면은 벡터 함수예요. 뭘 집어넣었다고요? 벡터 함수. 벡터 함수를 집어넣었더니 출력값은 뭐가 나왔었죠? 우리 위에 봅시다. 이 다이버전스 값 구했을 때 그냥 상수가 나왔죠? 상수라고 해야 되나? 어떤 스칼라 값이 나왔어요. 스칼라 값. 그냥 값만 나왔어요. 스칼라. 컬은 어떻게 정의했죠? 델 벡터장의 외적으로 정의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f는 똑같은 벡터 함수입니다. 똑같이 입력값이 벡터 함수예요. 결과값은 벡터가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 거예요. 그레디언트는 벡터 함수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봐도 되나?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벡터가 맞겠다. 왜냐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구하면은 이거는 벡터 함수가 맞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a, b라고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딱 벡터 그 어떠한 좌표값에서 그 벡터 딱 하나만 나오겠죠? 오케이. 이 출력값이 벡터가 나왔대요. 출력값이 벡터가 나왔대요. 얘가 의미하는 벡터의 크기는 뭐냐면은 그 기울기 값의 크기였어요. 근데 어떤 방향은 뭐였죠? 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 스칼라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떠한 언덕, 동상 같은 게 있었을 때 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이 그레디언트 벡터의 방향으로 나타냈었고, 그레디언트 벡터의 크기는 그쪽 방향으로의 기울기를 나타냈었죠. 그쵸?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럼 다이버전스 컬, 이거는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건데, 입력값은 벡터 함수가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그 출력값은 스칼라가 나왔는데, 스칼라 값 어떻게 했었죠? 예를 들어서 양수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다이버전스를 계산해서 나온 값이 양수가 나왔어. 그럼 얘가 어떤 점에서 뭔가가 퍼져나가고 있다, 발산되고 있다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얘가 음수라면은 어떤 점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나타냈고, 또 0이라면은 갔다가 이제 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양이랑 똑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겠죠. 컬은 뭐예요? 컬은 회전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회전. 이렇게 외적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연산자이고, 그 입력값은 벡터 함수를 집어넣었을 때 출력값은 벡터가 나와요. 자, 벡터가 어떤 벡터 쪽으로 회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벡터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컬에서 나온 결과가 컬에서 나온 결과가 그 벡터가 이런 방향으로 벡터가 나왔다고 하면은 얘는 뭐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때 컬 방향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컬을 계산해서 나온 값은 이 벡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벡터. 그래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쪽 방향에 컬이 나타낸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회전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겠죠. 오케이, 여기 있는 것들 이제 좀 구분하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학 동안 수학 스터디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이버전스, 컬, 그레디언트
만 잘 다룰 줄 아셔도 앞으로 3, 4년 동안 전공 공부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